많은 20대 청년들이 10만에 육박하는 이는 청년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취 8개월 차 이하 여관주인 최현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취 경력 1년 반 정도 된 노혜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신촌 자취로 2년 차인 그리고 3번의 방을 이제 겪었던 최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신촌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신촌 자이엘라 부동산 대표 신혜선 소장입니다. 신촌에서 직접 오픈해서 운영한 지는 만 7년 되었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좋고 그리고 이제 술집 많고 학교 가기 좋습니다. 네. 저희 집은 이제 신촌역과 홍대 입구역 중간에 위치해 있고 이제 평수는 약 4.5평 정도 되고요. 가격은 이제 월 45만 원에다가 보증금 300 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이대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정도의 원룸형 오피스텔이고요.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90만 원 정도고 전세는 약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가 조금 비싸긴 한데 올해 70 정도 들고 관리비로 매달 10 정도 나갑니다. 오피스텔이어서 관리비가 좀 비싸요. 네, 제가 알바해서 다 벌어서 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다만 다달이 지출되는 관리비, 가스비, 와이파이 같은 고정 비용들은 최대한 제가 부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촌 쪽이 약간 다른 곳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해요. 코로나가 풀리고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신촌 일대의 집이 이제 집값이 계속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신촌의 단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체감하기로는 엄청 이 신촌 이대 이쪽이 훨씬 더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뭔가 안전과 비슷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고 할 때도 이쪽 신촌이나 이대 일대가 워낙 대학생들 자취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훨씬 금액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너무 비합리적인 그러한 매물을 가지고 월세가 한 55, 60 이렇게 받는 곳들이 정말 많아요. 학생들의 상황을 알다 보니까 그쪽 집주인 쪽에서도 딱히 그거를 이제 깎으려는 시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어차피 많고 당연히 이게 비싸도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게 좀 가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학생에게 집을 구해주고 싶은데 그 학생이 원하는 그런 금액대나 조건이 없는 집인 거예요. 그 금액대에서 최대한 맞춰서 보여는 드리는데 너무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집들은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네. 블로그 글을 통해서 방문한 곳이 여기에 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플랫폼 상으로는 올라와 있지 않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동산 관련해서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경로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방을 과연 내가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자취 실제로 시작하고 나서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 혼자 다니다가 그 소위 말하는 뭔가 이렇게 호구 잡히는 경우도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학생이라고 가끔 무시를 하거나 푸시를 하거나 또 그런 공인중개사가 아주 간혹 있어요. 저도 봤고요.
3학년이 끝나고 휴학을 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희동 쉐어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연희 달팽이 집은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이라고 토지 자체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가격에 좀 임대를 할 수 있는 거여서 보증금이 1,400만 원이고 그 월세가 30만 원이에요. 관리비는 없고요. 대신에 갯돈이라고 사는 사람마다 10,000원씩 돈을 내서 그걸로 공용 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 민달팽이 유니온이랑 그 집부생을 하면서 주거교육을 제가 받고 그걸로 실제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보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시세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 어떤 사람들이랑 살고 있는지 다 안다?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교류할 수 있다? 집 자체가 이 집이 새로 지어진 집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환경이 쾌적하다. 네, 저는 워크스테이션에 좀 참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워크스테이션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를 들어봤습니다. 그 지원해주는 단체나 이제 제도가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정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찾아보긴 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이거나 제가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 그런 건 아니에요. LH 청년 임대주택도 들어본 것 같고 아니면 뭐 지역 학사 같은 것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집을 많이 구해봤음에도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저희는 연세대학교 주거상담 플랫폼 집보셈입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주거 환경을 처음 구하시는 분들이나 주거 중에 임대차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사례를 면밀하게 듣고서 맞는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에서 이슈 발굴팀 맡고 있는 김채란이라고 하고요. 저희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청년 주거권을 보호하는 시민단체에서 시작이 돼서 서울시 주택공사와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서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이 조금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주택 자체를 지원받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확보가 되더라도 그게 학교 인근에는 전혀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선택을 한다면 이제 학교와의 거리, 학교에 대한 접근성은 일부 타협을 하게 되는 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고 거기에 당첨됐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따져보니까 그렇게 싼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망하고 아예 그냥 안 할래요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정보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집이 있다는 걸 원래 알고 있어서 그냥 여기 들어와야지 하고 들어온 거긴 한데 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국가나 뭐 시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저렴한 주택이 어디가 있을까 하고 매일매일 거의 한창 집 찾아볼 때는 매일매일 LH, SH 들어가지고 뜨는 공고 있는지 보고 내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계속 놓고 계속 떨어졌어요. 이런 한 저렴한 집들이 없어가지고 들어가기까지 좀 걸렸던 것들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은 워낙에 수요가 높다 보니까 대기 번호를 받아서 한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임대주택의 물량을 조금 비판할 만한 것 같고 실제로는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거비의 100%를 지원해주는 금융지원 정책은 굉장히 드물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선까지는 자기 자산이 있어야지 주거지를 실질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말 대학교 1, 2학년과 같은 신입생이나 초년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그 실효성이 금융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집보생 언급해주신 것처럼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활성화되기 이전에 이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널리 알려져서 이제 청년들이 뭔가 내가 독립해서 혼자 살아봐야겠다 했을 때 자연스럽게 여기로 바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게 낮춰졌으면 좋겠어요. 월세가 조금 학생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일반 원룸의 가격이 일단 낮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면 그 공공주택에 갈 수 있는데 굳이 원룸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원룸 가격이 떨어지겠죠?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가격대가 높은 게 아니라 정말 시세보다 한 60% 정말 그 정도 되는 금액으로 학생들을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주거권이라는 게 사실은 아직까지 인식이 자리 잡힌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라고 하면 근데 젊을 때 다들 고생하는 거지 좀 이런 말로 아픔들이 좀 평가절하되는 그런 지금 현상들이 있는데요. 청년들의 이런 주거 불안을 이행기적 관점에서 주거 불안이다라고 보지 말고 사회 전반적으로 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게 조금 이상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서 사실은 주거 불안이 일어났을 때 계속 이제 향후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주거 불안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청년들의 삶을 돌본다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